안녕하십니까. 자,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5주차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구성해 봤는데 이렇게 오늘 좀 보여드릴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는 프래그먼트에 대한 얘기를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프래그먼트와 서페이스 뷰를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프래그먼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프래그먼트만 이번 주차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차에는 간단하지만 서페이스 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프래그먼트는 생각보다는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처음 보는 코드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돈의 여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잘 보시고, 제가 수업 자료로 올려놓는 자료 이외에도 우측에 제가 지금 띄워놓은 이 개발자 사이트요,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를 좀 참조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안드로이드 쪽에 공부를 하면서 이런 개발자들 디벨로퍼 사이트에 가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직접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그러한 학습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 프래그먼트를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한 이유도 그 일맥상통하게 비슷한 이유인데요. 개발자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즉 버전이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주 업데이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더군다나 이번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확 대폭 개편됐기 때문에 사용하는 툴 사용하는데도 불편함이 좀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적응을 하시려면은, 그리고 실무에 나가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사이트를 자꾸 보시면서 무엇이 업데이트 됐고 변경되었는지, 또 무엇이 삭제가 되었는지도 확인을 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프래그먼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PC를 좀 세팅을 새로 설치를 해가지고 잠시만요. 디스플레이를 좀 바꿔주게요. 예, 바뀌었네요. 자, 5주차 프래그먼트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번은 실습 복습 문제니까 뺀다 하더라도 1번부터 9번까지의 전체 과정을 보셔야지만 프래그먼트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다. 그러나 어렵지 않다.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많을 뿐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래서 소개부터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1교시 일단 프래그먼트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래그먼트를 정의를 내려보면은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라는 게 있는데요. 그 액티비티 내에 동작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부를 표현하는 방법을 정의한 것이다. 말이 어렵죠. 그래서 좀 뒤에 가면 더 자세하게 좀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을 텐데, 여러 프래그먼트를 하나의 액티비티에 결합하여 창이 여러 개인 UI를 구성을 한다. 우리가 여지껏 공부를 하실 때는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액티비티였습니다.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 하나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즉 큰 레이아웃 안쪽에 세부 레이아웃을 포함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면이 큰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화면을 분할해서, 즉 액티비티를 분할 사용하고자 한다. 즉 액티비티 내에 또 다른 작은 화면 분할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프래그먼트를
여러 액티비티에서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래그먼트는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뷰를 여러 개 재사용하려고 그러면은 다시 set 컨텐트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프래그먼트로 구성을 해서, 프래그먼트란 뜻 자체가 조각이잖아요. 조각을 이쪽 액티비티, 1번 액티비티에서도 사용하고 2번 액티비티에서 사용하고, 즉 여러 액티비티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액티비티에 모듈화한 모듈식 섹션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서 모듈로 끼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전체 대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태블릿 같은 경우에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 레이아웃으로만 구성을 했을 때 화면이 너무 크게 남거나 보기가 좋지 않은 상태가 된다. 따라서 그것을 액티비티를 다시 분할을 한 녀석이 프래그먼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프래그먼트의 특징을 보시면요, 프래그먼트 역시 액티비티 안에 포함되는 또 다른 뷰이지만 자체 생명 주기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액티비티의 생명 주기 공부했었죠. 거기에서 썼던 것처럼 자체 생명 주기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프래그먼트 역시 자체적인 입력 이벤트를 수신할 수 있다. 이제 나중에 이게 액티비티와의 통신이라는 부분에서 설명이 좀 될 수 있는데요. 이벤트를 수신한다. 이것들은 다 콜백 메소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항상 액티비티 내에서 안쪽에다가 프래그먼트를 사용한다. 자, 액티비티 바깥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즉, 프래그먼트는 액티비티 안에 구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프래그먼트의 생명 주기는 그 프래그먼트를 담고 있는 호스트 액티비티의 생명 주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즉, 액티비티가 종료되면 프래그먼트도 생명 주기에 의해서 종료가 일어난다. 자, 그리고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중 프래그먼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또는 변경하거나 하는 기능들이 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은 주인 액티비티, 호스트 액티비티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넘어가서요. 그렇다면 이런 프래그먼트를 관리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액티비티에 추가된 프래그먼트는 뷰 그룹 하위에 위치한다. 즉,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또 뷰 그룹이죠. 우리가 또 그리드 레이아웃도 뷰 그룹 중에 하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즉, 그러한 레이아웃들, 렐러티브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이런 레이아웃들을 통칭해서 뷰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뷰 그룹 하위에 안쪽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안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 안에 프래그먼트 역시 뷰로 관리가 된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뷰 레이아웃으로 정의한다. 자, 이때 사용되는 태그가 프래그먼트라는 태그를 이용하게 됩니다. 즉, 레이아웃 안쪽에 프래그먼트라고 태그를 집어넣어서 사용합니다. 주의사항은 여지껏 위젯들은 전부 다 클래스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문자를 사용했는데 프래그먼트는 소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프래그먼트 태그요. 주의할 점, 프래그먼트 소문자를 사용한다. 즉, 레이아웃 파일, 즉 XML 파일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놨다 치고 그 안에 프래그먼트를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것이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레이아웃 뷰로 역할을 한다. 즉, 이렇게 추가된 프래그먼트 역시 뷰가 돼서 뷰를 구성을 해서 추가되는 방식을 사용한다. 자, 이때 XML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요, 자바 코드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둘 다 간단하기 때문에 한쪽만 가지고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변경되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자바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바 코드에 프래그먼트를 선언해서
레이아웃에 프래그먼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XML을 사용하는 방법, 여기에도 자바 코드가 필요하고요. 이쪽 하위에도 순수한 자바 코드로도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프래그먼트가 왜 디자인되게 되었는지, 일단 안드로이드 3.0에서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우리 버전하고는 아주 옛날 버전이죠. 즉 태블릿 같은 큰 화면에서 보다 역동적인 유연한 UI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동일 액티비티에서, 같은 액티비티에서 화면을 분할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프래그먼트를 디자인하면서 모듈식을 이용하고요, 재사용 가능한 액티비티의 구성 요소로서 사용을 하겠다. 즉 여러 액티비티에서 하나의 프래그먼트를 공유해서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프래그먼트를 여러 액티비티에서 사용하자. 그리고 태블릿과 핸드폰 이 모두를 지원하는 앱을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다양한 화면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이러한 프래그먼트는 설계 당시에 생명 주기를 만들고 갖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우측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간략하게 먼저 보시면요. 이쪽은 태블릿이고요. 이쪽은 폰입니다. 이렇게 앱을 만들 때 버전을 두 개로 만들게 되면은 관리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앱을 만들어서 태블릿에서는 이러한 화면을 갖추도록 하고, 일반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갖게 하는 앱을 제작하자는 겁니다. 즉 대화면에서는 여기 지금 보시면 이쪽은 목록을 나타내는 리스트 목록이고요. 이건 해당되는 목록을 선택했을 때 표시될 내용, 표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체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 프래그먼트를 두 개 구성을 해서 선택된 것이 이쪽에 표시될 수 있도록 만들자 라는 겁니다. 자, 이쪽 우측에 있는 것은 똑같은 앱을 이제 핸드셋, 스마트폰에서 사용을 할 때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일반 첫 번째 화면에서는 지금처럼 목록만 나오고, 목록을 선택하면 액티비티가 전환이 되면서 다른 프래그먼트를, 즉 내용을 담고 있는 프래그먼트를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프래그먼트의 형태를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프래그먼트는 일단 생성을 해주게 될 텐데요. 생성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생명 주기를 갖게 됩니다. 우측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생명 주기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예, 생명 주기. 여기서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프래그먼트 자체는 프래그먼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프래그먼트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고 그것을 뷰로 가져다 쓰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프래그먼트 클래스 안에는 생명 주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함수들이, 메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게 우리는 액티비티에서 많이 봤던 코드죠. 얘와 비슷한 유사한 코드들이 존재합니다. 액티비티와 유사한, 즉 onCreate, onStart, onPause, onSto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액티비티에서 봤던 것들과 비슷한 기능을 해요. 단 프래그먼트 안에서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onCreate는 프래그먼트를 초기화할 때 주로 구성, 액티비티도 마찬가지죠. onPause는 프래그먼트를 벗어나는 경우, 즉 프래그먼트가 중지될 때 호출되는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우리가 이걸 다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메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on create view라는 겁니다. 이 메소드는 중요하게 뒤에서 설명이 될 거고 반드시 거의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구성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를 표시할 때 호출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UI가 표시될 때, 즉 프래그먼트가 액티비티에 포함돼서 뷰로서 역할로 화면에 출력이 일어날 때, 이럴 때 중요한 메소드들이 있다. 필수 메소드. 즉 그게 이 onCreateView라는 메소드라는 거죠. 자, 이렇게 UI를 그리기 위해 뷰 객체를 반환을 합니다. 프래그먼트의 onCreateView가 반환하는 뷰 객체를 호스트 액티비티의 레이아웃에서 화면에 출력을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뷰를 반환 안 하고 너를 반환한다라면 UI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너를 반환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세하게 이 메소드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생성을 하는 부분, 이제 이렇게 왜 만들어지고 어떻게 전체적인 모양을 본다라면, 프래그먼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래그먼트에 의해서 상속이 되고 확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내부적으로는 프래그먼트 클래스를 상속받은 또 다른 클래스들이 존재를 해요. 오늘 실습에서 간략하게 보여드릴 클래스 중에 하나가 이 리스트 프래그먼트입니다. 프래그먼트 안에서 목록을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 자,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자가 상속받아서 사용하면 대화 상자에 프래그먼트를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리스트 프래그먼트는 액티비티 내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댑터 설명드렸죠. 리스트를 표시하는 것을 스피너라든지 이런 것처럼 리스트 목록을 표시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상속받은 것 중에 오버라이딩을 하기를 onListItemClick 이라는 메소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즉 목록 중에 누가 선택이 되면 여기에 이벤트가 튀어들어와요. 즉 콜백 메소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콜백에 의해서 클릭 이벤트 처리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preference 프래그먼트 컴팻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클래스는 모두 프래그먼트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자, 프레퍼런스 객체의 계층 목록을 표시할 때 사용을 하고요. 주로 어플리케이션의 설정 화면 등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프래그먼트로 상속받은 것들, 확장된 클래스들을 간략히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이제 프래그먼트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추가한다 라는 말, 즉 액티비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부로서 프래그먼트를 사용하겠다. 즉 프래그먼트를 액티비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부로 사용하겠다 라는 뜻이 돼요. 자체 레이아웃을 갖고 액티비티에 추가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래그먼트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중요 메소드 있죠. onCreateView를 이용을 얘를 반드시 오버라이딩을 할 거예요. 그리고 callback 메소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프래그먼트 레이아웃에 이제 액티비티에 통해서 화면을 그릴 때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의해서 이 onCreateView가 자동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가 상속받은 뷰 클래스를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즉 프래그먼트 역시 또 다른 위젯인 뷰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참고할 만한 것은 리스트 프래그먼트에 onCreateView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예, 이 메소드 안에서도 얘는 구현을 해줄 필요가 없는데 리스트 뷰를 반환해 주기 때문에 얘는
리스트 프로그램에서 onCreate 뷰 이외에 또 다른 메소드들은 구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하면 방금 말씀드린 onCreate 뷰라는 것을 반드시 오버라이딩을 한다라고 했죠. 오버라이딩을 합니다. 이렇게 오버라이딩 된 onCreate 뷰는 맨 마지막에 리턴할 때 뷰를 리턴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 예전에 봤던 것처럼 인플레이트 하는 거 기억나시죠? 인플레이터를 통해서 인플레이트를 해서 뷰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 onCreate 뷰의 매개 변수를, 중요한 거니까 꼭 살펴본다라면 이 부분이요. 인플레이터, 컨테이너, 그리고 saved instance state, 요 세 가지 매개 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터는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즉 인플레이팅 시키기 위해서, 즉 프래그먼트를 XML에 정의한 레이아웃에다가 인플레이트 시키고 그 해당 뷰를 반환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매개 변수고요. 자동 호출돼서 넘어올 때 생성돼서 넘어옵니다. 컨테이너는 즉 프래그먼트가 담겨있는 상위 뷰 그룹을 나타내고 그 프래그먼트 레이아웃을 이 상위 뷰 그룹에 추가를 하겠다는 것이죠. 즉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프래그먼트가 들어가 있다면 그 프래그먼트를 리니어 레이아웃에다가 추가하겠다. 즉 이 컨테이너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뜻하게 되죠. 즉 프래그먼트 안쪽에선 상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하겠다. 자, saved instance state는요. 오타 있네요. TAT요. 수정을 좀 하고 작업을 할까요? state의 경우에는요. 네. 또 바뀌었네. 자, 스테이트는요, 일종의 번들인데요. 즉, 프래그먼트 이전 인스턴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을 한다. 어떻게 보면은 상태 복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프래그먼트도 여러분들이 그 폰에서 백 버튼을 누르면 스택에 쌓여있던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처리가 완료되니까. 스택에 빠져나갈 때 그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를 상태 복원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코드상에서는요. 자, 그리고 인플레이트 메소드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인플레이트 메소드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랜드스케이프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id 값이에요. id 값.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XML 리소스의 id 값을 주면 되고요. 즉 자신이 어디에 표시되어야 될 것인지를 줄 거고요. 그리고 즉 프래그먼트 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컨테이너는 이 프래그먼트가 포함될 상위 뷰 그룹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다음에선 폴스를 집어넣는데요. 이건 폴스 사용하시면 됩니다. true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인플레이터가 인플레이트를 할 때 상위 뷰에다가 자신의 뷰에다가 뷰 그룹에다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를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정하는 것이 마지막 매개 변수인데 true를 집어넣으면 중복돼서 이미 중복된 상태로 프래그먼트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false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십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일단 프래그먼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때 반드시 필요한 그러니까 상속은 누구며 상속됐을 때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는 메소드는 누구인가 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샘플 코드를 몇 개 좀 다시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면서도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이게 업데이트가 또 돼가지고요. 예전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못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다시 정리를 좀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런 것을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샘플을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샘플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어떠한 목록이 쭉 표시되도록 리스트 프래그먼트로 프래그먼트를 하나 구성을 하고, 이 프래그먼트가 선택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 대사들이 쭉 표시가 될 텐데요. 셰익스피어의 원작의 내용들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선택을 하면은 화면이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왜 이렇게 했냐면은 하나의 화면 내에서는 지금 두 개의 내용을 다 보여주기에는 화면이 작다라는 거죠.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자, 스펙 버튼은 스택에서 빠져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겠죠. 자, 이것은 프래그먼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프래그먼트가 이벤트를 선택이 땅 일어나면은 새 창을 띄워서 이 프래그먼트를 화면에 표시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한 가지, 이거는 이벤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텐트를 통해서 액티비티를 두 개 만들고 쓸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화면을 가로 모드일 때는 충분히 글씨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우측에는 다시 이렇게 글씨가 표시되도록 하는 형태. 여긴 리스트 프로그래먼트니까 리스트를 구성해 줄 수 있겠죠. 이쪽은 프래그먼트로 그냥 글씨들을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다시 세로 모드로 돌리면요, 이렇게 리스트만 표시되고, 출력했을 때 충분한 공간이 없으니까 새 창에서 내용을 표시해라. 근데 옆으로 눕히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표시하도록 해라. 이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프래그먼트를 구성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충분히 설명이 됐나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2교시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들을 구성을 해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함수들, 메소드들에 대한 것을 보여드리고 간단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마치겠습니다.